오늘은 뉴욕 증시를 뒤흔든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하나는 미국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달러 가치 기준 최대 공매도 포지션을 기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뉴스들이 앞으로 차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어요. 금리는 기존 4.25, 4.50%에서 4.0, 4.25%로 낮아졌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인하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엇갈렸어요. 다우지수는 0.57% 올라서 46,018포인트에 마감했지만 S&P 500은 0.1% 하락했고 나스닥은 0.33% 떨어졌어요. 이런 혼조세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에요. 파월은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차원의 인하라고 표현하면서 본격적인 통화 완화로 전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연내 추가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갈렸어요. 어떤 위원은 0.5% 인하를 주장했고 또 다른 위원은 동결을 원했어요. 심지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1.25%포인트를 낮춰야 한다는 비컷 주장도 나왔어요. 한편 기술주에서는 엔비디아가 주목을 받았어요.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343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으로 달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다만 유통주식 대비 비율은 11%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시가총액이 워낙 커진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엔비디아는 시총이 30% 급등하면서 4.3조 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3.8조 달러로 2위, 애플은 9% 하락하면서 3위로 밀렸어요. 변동성도 눈여겨볼 만해요.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15% 줄었고 테슬라는 22% 감소했어요. 엔비디아의 1일 리스크 노출은 25%나 줄어서 이제는 비기술주와 비슷한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제가 비유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엔비디아를 거대한 배라고 생각해보면 돼요. 공매도 금액 343억 달러라는 건 저 배가 곧 가라앉을 거야 하고 배에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워낙 덩치가 커진 초대형 유조선 같은 배라서 돌 몇 개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즉 공격은 많지만 비율로 보면 배가 훨씬 더 크니까 예전만큼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변동성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작은 배라서 파도 조금만 쳐도 흔들렸는데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큰 파도가 와도 잔잔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관해 영향받았던 차트를 보며 이야기해볼게요. 차트 흐름을 보면 다우지수는 금리 인하 효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단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반대로 나스닥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인 완화 전환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나 횡보가 이어질 수 있어요. S&P 500은 그 중간에서 당분간 좁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공매도 잔고가 크지만 변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기 급락보다는 매물 소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쇼커버링이 터지면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테슬라는 안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300억 달러 넘는 공매도 부담이 있어서 큰 반전보다는 박스권 움직임이 유력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시총 순위에서 밀리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정리하면 이번 금리 인하는 다우에는 호재로 나스닥에는 악재로 작용했어요. 엔비디아는 시총 1위이자 공매도 1위라는 아이러니한 타이틀을 안게 됐고요. 앞으로 시장은 지수별, 종목별로 갈라진 흐름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러분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또 다른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